2월 17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은 2월 16일 일요일 서부 시간으로 오후 5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식 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오늘 선물 시장은 열리거든요. 나스닥 선물 시장 지금 플러스 0.11로 나스닥, 다우, S&P 그 다음에 러셀 2000까지 선물 시장 푸르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자,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영원한 흑기사 댄 아이브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많은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율주행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술로 테슬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테슬라의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뭐 잡음, 뭐 노이즈 정도니까 걱정하지 말고 테슬라의 최고의 그 순간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동의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꾹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늘 말씀드리죠. 테슬라 투자는 쉽지 않다는 것 첫 번째 기억하시고, 테슬라는 확실한 본인의 트레이딩 스탠스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점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던 분이던가, 아니면 변동성을 이용한 테슬라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던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거는 이제 다 초딩들이 하는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 본인의 확실한 스탠스를 가지고 본인의 확실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임해라. 사실 테슬라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테슬라 투자가 쉽지 않은 이유는 많은 테슬라에 임하는 이들이 본인의 매매 원칙과 룰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번 주 여러분, 내일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하게 되고요. 자, 굵직굵직한 여전히 연준 이사들의 연설들이 쭉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자, 회의록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은 변함없이 실업상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인데요. S&P 미국 서비스업 PMI 속보치 나오고요. 제조업 PMI도 나오고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까지 나옵니다. 자, 굵직굵직한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전히 계란이 날립니다. 계란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코스코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계란을 왕창 샀는데, 한 사람 앞에 세 판까지 리밋을 뒀더라고요. 근데 코스코도 여러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얼바인 지역만 점심 넘어가면 없고요. 오전에 살 수 있는데, 뭐 다른 지역은 진짜 뭐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조심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닭을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막 그 계란이 항상 계란 파동 일 때도요, 닭을 렌트해 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닭이 죽으면 다시 그건 보상해 준대. 아무튼 그래서 뒷마당에 닭 키우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도치,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밀어붙이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미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 2.0,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치 수장의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예산 삭감에 앞장서 반대하는 시위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달 20일 워싱턴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서 머스크가 나치 격려와 유사한 제스처를 하고 독일 998을 지지하는 등 행동을 한 뒤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치가 아니다 하지만 비슷했죠. 그러니까 비슷한 행동을 하지도 말아야죠. 자, 지난 15일 BBC 등 외국은 뉴욕, 시애틀, 캔자스시티 등 미국 전역의 테슬라 매장에서 수십 건의 행사가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시위대는 머스크를 파시스트, 나치라고 비판을 하고, 제 얘기가 아니라 시위대 얘기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불매운동을 촉구하면서 테슬라를 불태우고 민주주의를 구하라는 플랜카드도 선보였습니다. 또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정부 부처를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컨트리 가수인 셰릴 크로는 테슬라 자동차를 처분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차량 판매 대금은 머스크가 자금을 끊어야 한다고 위협한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NPR은 미국의 라디오 전문 공영 방송인데요. 공영 방송이라고는 하지만 정부보다는 민간의 협찬이나 기부에 더 의존하는 곳입니다. 자, 머스크는 앞서서 NPR에 꾸준히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5일에도 머스크는 X계정에 NPR의 지원을 중단하라며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NPR은 머스크의 주장에 연간 예산의 1% 미만을 연방정부 지원기관인 공영방송공사에서 받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죠. 이어 NPR은 우리는 편집 독립성을 가진 민간 비영리 기관이라고 항의하면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X계정의 새로운 콘텐츠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를 따르면 테슬라의 주식은 머스크 재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감소했죠. 머스크의 우파 정치가 이러한 하락세에 기여했는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다만 도움은 안 됐겠죠. 더불어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머스크가 극우 정당인 AfD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정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영국의 노동당 정부는 미국이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딱 오시죠? 지난번 팀장입니다. 12월 28일 토요일이고요. 다른 자, 데가 칠판 수업을 한번 나오나 모르겠네. 캐나다도 지난번에 보복 관세에 대한 타겟으로 테슬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관세 100% 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과 유럽 쪽에서도 똑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돌이킬 수는 없죠. 근데 타겟으로 그렇죠. 지금 테슬라를 콕 집어가지고 지금 보복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식들 여러분의 계좌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장과 세상의 흐름에 맞짱 뜨셔서는 안 됩니다. 자, 좀 전에 전해드렸던 미국의 이 달걀값 원인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조류 독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여러분 달걀값이 50%가 폭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방역 대응의 인력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인력까지 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는데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동물보건연구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의 직원 20%가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대규모 감축 대상에 포함돼 해고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곳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전국 58개 연구소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직원은 14명에 불과하지만 동물 질병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이번 해고 후 일부 연구소는 조류 독감 검사의 대응이 느려질 것이라고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 전이죠. 2022년에 조류 독감이 발발한 후 미국에서는 닭과 오리 등 알을 낳는 가금류 1억 4,800만 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습니다. 달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좀 에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미국의 노동부 소비자 물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12개들이 A등급 대란의 큰 계란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 1월은 4불 95센트였거든요. 근데 전월 대비 이게 15.2%가 급등한 겁니다. 야, 우리의 계좌가 매월 15%씩 늘어나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이건 또한 전년 대비 53%가 오른 값인데요. 이로 인해 식탁 물가를 비롯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케빈 헤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브룩 로린스 농무부 장관과 함께 내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류 독감 대응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살처분 중심의 대응을 했으나 트럼프 정부는 생물 보안의 조치와 약품을 활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과감한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관리감독관 등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까지 해고 대상이 포함돼 무리한 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요.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실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부 쪽이 지금 주말에 겨울 폭풍이 강타하고 있다네요. 켄터키주 등지에서는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 또 조심,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미주노래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공부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종목,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종목,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종목이 인텔이잖아요. 인텔. 요즘 인텔 움직임 장난 아니죠. 자, 이거 살짝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텔이 팔란티어만큼 다시 한번 또 점핑할 것 같네요. 브로드컴도 인텔 인수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각종 호재로 연일 랠리하고 있는 인텔의 주가가 인텔 인수전이 본격함에 따라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만의 TSMC에 이어 미국의 브로드컴도 인텔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텔의 반도체 공장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잖아요. 자, 이 같은 상황에서 브로드컴도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의 인수설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백악관 한 관리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만의 싸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텔을 인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인텔의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강력한 인수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브로드컴이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사업 부문 인수를 원하고 있으며 파트너가 확보되면 제조업 부분도 인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인텔을 인수할 여력이 충분한데요. 최근 엔비디아와는 다른 인공지능 AI 전용칩 개발에 성공했고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업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엔비디아와 TSMC 뿐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이제 세 번째가 된 거죠. 자, 최근 들어 인텔의 주가는 각종 호재로 연일 랠리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놀라지 마세요. 23%가 폭등했습니다. 일단 자,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AI 서밋 연설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이 미국에서 설계되고 제조된 칩으로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엔비디아 등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회사가 설계만 하고 TSMC 등의 위탁 생산하는 데 비해 인텔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벤스 부통령 발언으로 인텔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로 인텔은 최근 들어 연일 랠리였었는데 이뿐 아니라 인텔이 TSMC와 협력, 파운드리 부분을 강화할 것이란 소식도 랠리에 일조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인수전 소식은 인텔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전망인데요. 보통 인수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지만 아시다시피 피인수 당하는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 뉴스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독히도 손이 안 가는 종목이 인텔. 인텔은 왜 이렇게 안 사게 되는지, 메타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 주식의 편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정말 서학개미들, 한국 분들이 정말 안 사는 종목. 그렇죠. 엔비디아나 AMD를 차라리 사지 인텔은 안 산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트럼프는 푸틴과 매우 곧 만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 4월 20일이 언제냐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까지는 우크라이나 종전을 원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푸틴과 곧 만난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난다고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젤렌스키도 관여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이제 트럼프의 한마디를 여러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요. 지난번에 최후 통첩 날렸잖아요. 하마스한테 인질 안 풀어주면 이제 끝이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게 했더니 그 말이 나오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인질을 석방하는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를 무서워하고 있기는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트럼프 앞에서 정말 발발발 떠는구나. 이것만큼은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를 무서워한다. 자, 지난번 여러분 오픈 AI 내부 고발자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살이냐 타살이냐 얘기가 많았는데 부검 결과를 봤더니 일단은 자살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 부검 결과는 자살로 좀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의 겨울 폭풍이 북극의 한파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조지아 등에서는 대규모 정전인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테슬라가 충전이 안 되고, 그쵸? 겨울에. 그래서 막 차징하려고 막 슈퍼차저 있는 곳으로 막 모여들고 했는데, 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이 좀 무난하게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올해 자체 칩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손정의 큰 그림이 업계 판도를 바꿀지 또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챗 GPT에 대항 막 그록 3가 첫 선을 지금 곧 보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죠.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야, 근데 저렇게 했는데 가장 안 똑똑하면 어떡하지? 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의 매도를 멈췄습니다. 근데 대신에 은행주들은 끊임없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공부방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투표 아니라 최종 인터뷰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공부방 지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지원하셔야 되는데, 자, VIP 멤버십 이상만 지원자에게 주어지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30분씩 딱 3개월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제가 닥치고 여러분의 실력을 확 끌어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월요일입니다. 내일 하루 쉬시고 모레 장이 열릴 때까지 푹 쉬시면서 미진올 영상 듣고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